가성이 됩니다. 경악, 사이비 집단 집에 찾아와 문 두드려. 스마트워치 신청했는데 경찰은 거부. 경찰관들의 엉터리 행정 어디까지?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이비 집단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자들의 이제 광신도, 맹신도들은요, 우리가 이제 IS, 이슬람, 네, 이 국가, 이 집단들도 보면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네, 이 정도 되면은요. 그러면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워치를 신청하라. 네, 신청하라. 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네, 거부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예시가 뭐냐? 저는 너무나 힘든 거죠, 제가. 왜냐하면은 이 많은 사이비 집단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심정을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정말 공분이 터져 나왔다. 울분이 터져 나왔다. 이 사이비 집단의 행태를 보면서 너무나 분노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여기 이제 유튜브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이비 집단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 이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내가 경찰에다가 이 민원을 넣었어요. 왜 이걸 도대체 이게 어떤 조건에 그건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받는 건가. 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에서 저한테 답변을 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스마트워치 관련 법적 규정 및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됩니다. 네, 정확하죠? 네, 스마트워치 관련 법적 규정 및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을 준 겁니다.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관련 서류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 대상이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비공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아니, 어떻게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응?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협박한 경우, 그리고 또는 뭐 칼을 들고 온 경우, 또는 문자로 여러 번 스토킹한 경우, 내가 고소했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비공개라는 거예요, 비공개. 이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통보 서류 및 신변 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네. 그리고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네, 이거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한 5학년만 돼도 읽어봐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이비 교주가 이 집단들이 왔다. 그럼 내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사이비 교주 입장에서는 누가 그러면은 스마트워치를 요청했냐? 이런 정보를 가르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공개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동문서답을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공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이 지금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 법률을 다 찾아봤습니다. 네, 법률을 찾아가지고 법률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법 좋아하니까
네, 제가 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8조 보니까 이 8조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네, 1항 규정에 의한 통보 서류, 신변 안전 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신변 조치를 취한 때에 그 어떤 사람에게 신변 조치를 취했냐 이런 걸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저한테 짜증을 막 내고 그리고 다른 뭐 사람을 바꿔준다 그러면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경찰들과 싸우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저처럼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종교범죄 대책협의회에서 이 종교범죄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도리어 이게 뭔가 귀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동문서답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민원을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인정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무원은 일반 민간인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본인들이 가르쳐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이고요. 국립대학교 특임 교수까지 했고 그리고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에 자문위원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요. 민간인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민초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죽으라고 일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월급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건도요. 심지어는 일주일 연장을 하고 저한테 답변을 준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런 근거 자료를 다 모아두잖아요. 네, 여기 1차 연장 기간 해가지고 1차 연장 기간 7일 연장해가지고 답변을 준 게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동문서답을 듣기 위해서 이 연장 기간까지 저는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면 딱 보면은 스마트워치 관련 언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겠구나. 근데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대상이다. 그 스마트워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공개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사람 공개하면 큰일 나죠. 그건데 완전히 이거 우리 국민들을 이게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렇구나 할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시간 정도 법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2시간 정도 법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 일 하면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싸우면서 저는 경찰들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경찰, 그리고 검사, 검사들한테 문제 제기하고 어떤 검사는 저한테 1년 동안 보안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 구성원이 교묘하게 거짓말로 저를 고소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과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넣어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인태 교수님 그런 분 아니다. 거짓말로 고소했다. 탄원서를 막 넣어줘가지고 경찰에서 저를 무혐의 처분한 거죠. 네, 그런데 1년 동안 검사가 저를 보안 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어차피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의 영광된 죽음이다. 저는 비참하게 병들거나 그냥 조용히 잘 살다가 늙어 죽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진짜 전쟁터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전사할 수 있다라면 그 또한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 경찰관들한테 시달리다가 오늘도 오전 내내 경찰관한테 시달리다가 저는 오후 시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경찰관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박박 우기니까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냐.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또 제 유튜브를 또 경찰들이 봤다고 저를 또 법적 조치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 조치할 것처럼. 아니 그렇게 했다고 겁을 먹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찰들이 저를 법적 조치하면은 이러면은 제가 끝까지 싸우죠. 네. 경찰들이 가정 개편이라 할지라도 검사들도 막 형님 동생 막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러면 재판 단계에 올라가가지고 진실과 정의를 밝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실과 정의를 판사들이 짓눌러 버린다면 이런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다.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